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은설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삐삐삐. 알람 소리도 없이 몸이 먼저 일어나죠.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 은설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젖혔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물티슈로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새 기저귀를 채웁니다.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은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설아, 아궁이 불 꺼뜨리지 마. 또 그 말입니다. 치매가 온 뒤로 시어머니는 이 말만 반복하셨죠.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엄마.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은설은 시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 그 손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새벽 5시. 은설은 시어머니에게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엄마,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리면 안 돼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 진태였습니다. 은설은 재빨리 받았죠. 여보, 지금 시간 괜찮아? 엄마 약값이 좀 부족한데. 하지만 전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뚜뚜뚜. 통화 연결음만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이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연락에도, 위독하다는 문자에도 돌아온 건 항상 침묵뿐이었죠. 병원비는 늘 늦게 입금됐습니다. 약값도 기저귀 값도 모두 빠듯했습니다. 은설은 결혼 전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은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은설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넌 진짜 딸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은설은 3일 동안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죠. 조문객을 맞고 절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손등은 거칠어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효부시네요. 조문객들은 은설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인 진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탁!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진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찰칵찰칵. 하이힐 소리.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진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셨으니 이제 연극은 끝내자. 진태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는 어머니 시골집으로 해줄게. 그 정도면 괜찮지? 언니,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라도 감지덕지 해야죠.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은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3년. 3년을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지만 돌아온 건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장례식장을 나서는 은설의 뒷모습. 트렁크 하나 달랑 들고 손에 쥔 건 낡은 시골집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 말이 은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이제 은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새는 낡은 시골집.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은설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투성이 부엌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아궁이. 아궁이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입니다. 이게 뭐지? 은설이 손을 뻗는 순간 끽 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평? 두물머리 인근의 작은 마을입니다. 은설이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 손전등 하나 들고 집을 찾아갔죠. 대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습니다. 현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은설은 트렁크를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또각또각또각, 천장 어딘가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 창문 틈으로 바람이 휙휙 들어왔습니다. 똑똑똑,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죠. 은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마루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은설은 일어났습니다. 그래, 청소부터 하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은설의 눈길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아궁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기에 뭔가 있는 걸까? 은설은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쟤를 손으로 긁어냈습니다. 샤르륵 샤르륵. 제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콩. 뭔가 단단한 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은설은 숨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쟤를 더 걷어냈죠. 묵직한 무쇠 손잡이였습니다. 100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 녹이 쓴 손잡이. 이게 뭐지? 은설은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끄. 손잡이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끼익끼익끼익.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콰드득. 아궁이 옆 흙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벽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안에 검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 은설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계단을 비췄습니다. 한 걸음, 삐걱, 또 한 걸음, 삐걱.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100년 동안 아무도 밟지 않았던 계단이었죠. 5걸음, 10걸음.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은설은 맨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들어 올렸습니다. 헉! 은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벽면을 가득 채운 도자기들, 청자, 백자, 분청사기, 그리고 바닥에 줄지어 놓인 항아리들. 뚜껑을 열자 금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항아리는 10개가 넘었습니다. 은설은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금괴가 반짝였죠. 이게 진짜야? 은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금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은설의 손을 꼭 쥐던 그 순간, 넌 진짜 딸이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인 척했던 게 아닐까요? 누가 진짜 자식인지 끝까지 지켜보셨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설은 깜짝 놀라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벽을 원래대로 밀어 닫았죠. 드르륵 화당. 부엌으로 나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옆 과수원 주인 강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사 오셨다고 들어서요. 은설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은설이라고 해요. 강석은 은설의 손을 받습니다. 먼지와 재로 새까맣게 더러워진 손. 청소 중이셨나 보네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강석은 이미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를 봤죠. 이 아궁이 참 특이하네요. 흑벽 쪽 문양이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인데 은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집이라서요.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혹시 전에 박물관에서 일했거든요. 감정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눈에 띄더라고요. 은설은 강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강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씩 웃으며 나갔습니다. 은설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석 마이너스 전 국립중앙박물관 수석 감정사. 감정사. 은설은 다시 아궁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계단을 생각했죠. 혹시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비밀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남편 진태가 알게 되면? 은설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그렇게 은설의 두 번째 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 가득한 금괴, 그리고 이웃집 감정사,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은설이 깨끗한 한복을 입고 시내를 걷는 모습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생겼어. 분명히 어머니가 뭘 숨겨뒀을 거야. 한밤중,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은설의 시골집, 마당에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손전등을 끄고 발소리를 죽이며 마치 도둑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진태와 유라였습니다. 2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설은 강석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설 씨, 이 유물들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처리하면 안 돼요. 일단 귀중품은 은행 금고에 맡기세요. 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지하실은 다시 봉인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은설은 강석의 말대로 했습니다. 금괴와 값비싼 도자기는 은행 금고로, 지하실은 다시 꼭꼭 숨겼죠. 그리고 조금씩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는 지붕을 고치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은설도 달라졌습니다. 손질한 머리, 깨끗한 한복, 오랜만에 밝게 웃는 얼굴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은설은 양평 시내를 걸었습니다. 마침 동네 축제가 열리고 있었죠. 누군가 은설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양평에서 만난 한복 미인. 사진 속 은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새로 단장한 한옥이 보였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허름한 오피스텔. 진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부도 직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죠. 띠링. SNS 알림이 떴습니다. 지인이 공유한 사진. 진태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은설? 제가 왜 저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옆에서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저거 봐. 배경에 집 보여? 완전 새로 고쳤잖아. 돈이 어디서 났을까? 진태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겨뒀을 거야. 분명히. 진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타올랐죠. 오늘 밤에 가보자. 집안을 뒤져봐야겠어. 그날 밤, 은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은 잠이 잘 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자정이 넘어서 삐걱, 대문 여는 소리, 바스락바스락, 마당을 걷는 발소리. 은설은 눈을 떴습니다. 뭐지? 창문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은설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죠.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태와 유라였습니다. 부엌. 오빠 여기. 아궁이 쪽이야. 진태는 손전등으로 아궁이를 비췄습니다. 어머니가 늘 아궁이 불 이야기만 하셨어. 여기 뭔가 있을 거야. 둘은 아궁이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를 긁어내고 벽을 두드리고 콩콩콩. 그때 유라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여기 상자 있어. 아궁이 위 선반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태는 상자를 내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거야 이거. 유라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게? 상자 안에는 금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몸빼바지 한 벌, 그리고 편지 한 장뿐이었죠. 진태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둑놈들아, 너희에게 줄 건 썩은 물 한 바가지도 없다. 은설이만이 내 진짜 딸이다. 어머니가. 이게 무슨... 진태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더 찾아봐. 하지만 그 순간 삐용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죠.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진태와 유라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걸까요?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석이 서 있었죠. 주거침입죄의 절도 미수죠, 경찰관님. 강석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SNS 사진이 올라온 순간부터 진태가 올 거라는 걸 예상했죠. 그래서 은설에게 조언했습니다. 미끼를 놓으라고. 그리고 경찰에 미리 연락해뒀던 겁니다. 진태는 은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설아,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이럴 거야. 어머니 유산은 내 거기도 해. 당신은 3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남긴 건 당신 거 아니에요. 진심을 다한 사람의 몫이에요. 경찰관이 진태와 유라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그냥 확인하러 온 거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갔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마당에 은설과 강석만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은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구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진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유라는 벌금형. 하지만 진태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죠. 반면 은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석과 함께 은설 씨, 이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하면 어떨까요? 은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은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죠. 은설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진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유라는 벌금 500만 원. 하지만 진짜 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태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죠. 집도 차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유라는 도망쳤습니다. 돈 없는 남자에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진태는 혼자가 됐습니다. 서울역 광장을 배회하는 노숙자. 한때는 타워 팰리스에 살았던 사업가. 이제는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는 신세가 됐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같은 시간. 양평? 은설의 시골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로 올렸습니다. 마루는 반질반질 광이 났죠. 마당엔 살구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대문 앞에 예쁜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씨 할머니 기념관 앤드 카페. 은설은 강석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물 중 가장 귀한 청자 3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죠. 뉴스에 났습니다. 3년간 시어머니 간병한 며느리 100억 원대 국보급 청자 기증.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하지만 은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문화재청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 시상식장. 은설은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빈소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그 여자.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객석에서 강석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은설 씨 정말 축하해요. 자랑스러워요. 은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석 씨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정씨 할머니 기념관 앤드 카페 오픈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죠. 할머니들은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유물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분청사기 찻잔,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강석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찻잔은 약 300년 전 거예요. 정씨 할머니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보물이죠. 관광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은설은 나머지 유물 일부를 경매에 내놨습니다. 30억 원이 들어왔죠. 하지만 은설은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을 경로당. 은설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보들보들한 흰쌀밥, 정성껏 구운 고등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설이가 참 효녀야. 이렇게 맛있는 밥은 오랜만이네. 은설은 상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매주 올게요. 은설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돌볼 차례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어느 저녁 살구나무 아래 평상. 은설과 강석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살구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은설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강석이 조심스럽게 꽃잎을 털어줬습니다. 은설 씨. 네. 은설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전 남편한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은설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수는 저를 과거에 묶어두니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가고 싶어요. 강석은 은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은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저 앞으로도 은설 씨 곁에 있어도 될까요? 은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잎이 팝콘처럼 흩날렸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역 광장. 진태는 담요 하나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인터넷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양평 정씨 할머니 기념관 화재. 전 며느리 은설 씨 지역 봉사 활동도. 사진 속 은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석이 서 있었죠. 내가 뭘 버린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탐욕은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돈도 사랑도 존엄도. 진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양평. 카페는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엔 관광객이 줄을 섰죠. 어서 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은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설은 아궁이에 장작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꽃이 타올랐죠. 할머니 보고 계시죠? 바람이 살구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은설은 미소 지었습니다.